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윤석열이 어제 3.1절 기념사에서 기미독립선언서는 우리와 일본 양국 모두가 잘 사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다른 날도 아닌 3.1절 기념사에서 말입니다. 아무리 친일 정권이라지만 개념을 밥 말아먹은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웠던 것은 바로 뒤에 걸린 문구였습니다. 세로로 읽으면 자유대라는 저 문구. 치밀하게 계획된 디테일에 어제 시민들은 하루 종일 분노하고 있었고 각종 포털기사 댓글창에는 비판의 글들이 수없이 달렸습니다. 이 댓글 중에는 정신 나간 참모들 이런 기본적인 것도 체크하지 않았냐. 물론 억지일 수도 있겠지만 자유대라는 문구가 너무 섬뜩하다. 제발 독립을 위해 헌신한 열사 의사들의 희생을 잊지 말자라는 글이 가장 많은 공감을 얻고 있었고, MBC가 날씨 방송에 미세먼지 1이라는 숫자 파란 글씨로 크게 넣었다고 선거 어쩌고 하면서 개거품을 물면서 의미를 부여하는데 저런 세로 드립을 몰랐다고 라는 그런 댓글도 있었고, 독립 대신에 자유대라니 진짜 할 말이 없다라는 댓글도 있었으며, 정부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지 간에 오해받을 일을 했다는 건 사실이지 않냐, 나란 일 할 때 좀 신경 써서 일하기 바란다 라는 댓글도 있었으며, 웬만하면 우연이고 망상이라고 할 텐데 대통령 취임식에 극우 유튜브 초대받고 그 가족은 대통령실 취업시켜주고 한 거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법하다라는 댓글 등 많은 시민분들이 공감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 바닥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우연만 있을 뿐이죠. 문제는 이념보다 중요한 건 없다라고 말했던 이 윤석열 정권의 역사 바꿔치기와 친일 행위는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지금 오세훈의 서울시에서는 경복궁 옆에 이승만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불교계를 비롯해서 시민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승만 기념관을 세우는 것도 손가락질 받을 일인데 왜 하필 경복궁 옆일까요? 그렇습니다. 다분히 의도가 숨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1996년 김영삼 정부 때 경복궁을 가로막고 있는 조선총독부 건물을 폭파 해체시켰습니다. 일본이 경복궁 앞에 날일자 모양의 이 조선총독부를 세운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정기를 끌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산맥 곳곳에 쇠말뚝을 박은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죠. 그렇게 조선시대 때부터 이어져 온 대한민국 왕실의 상징인 경복궁 옆에 국민들로부터 쫓겨난 이승만 기념관을 세운다는 것은 이승만을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로 세우고 싶은 것입니다. 노컷뉴스에서 이 경복궁 옆에 이승만 기념관 건립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시민들에게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찬성이 40.16%, 반대 59.62%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찬성이 40%라는 것에 또 한 번 놀랍니다. 저들이 왜 그렇게 건국전쟁이라는 다큐 영화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영화 관람을 종용을 했는지, 그 이유는 바로 이승만 기념관을 세우기 위한 명분 쌓기, 사전 작업이었던 겁니다. 오세훈은 국민 공감대 형성이 기념관 건립의 전제다. 건국전쟁이 100만 관객을 넘어서며 기념관 얘기가 나오니 서울시가 건립을 주도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해당 제안을 받았고 이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지들이 언제부터 국민 여론을 살폈습니까? 적당히 눈치 보는 척 하다가 어물쩡 해치우려는 것이겠죠. 정말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친일파들의 잔재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를 뒤바꾸고 이 나라를 심각하게 헤집어 놓고 있는데, 더 큰 사단이 나기 전에 하루라도 속히 심판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장 다가온 총선 심판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이유입니다. 어제 민주당이 서울 동작을 지역구에 류사명 총경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보수 강세 지역인 동작을 대표적 친일 이미지가 강한 국힘당 나경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 역시도 한일전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도 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나경원이 국회에서 설치는 모습을 또다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류사명 총경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 많은 응원과 지지를 보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설치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김건희입니다.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결국에는 부결이 되면서 김건희가 나대고 다닐 확률 매우 높아졌죠. 그러나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어제 동아일보는 쌍특검법 부결시킨 진실 규명 없이 그냥 묻힐 일 아니다 라는 사설에서 쌍특검이 이대로 묻히지는 않을 것이다. 검찰은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식의 판에 박힌 반응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소환 조사를 통해서라도 김건희 주거자 관여 여부에 대해 결론 내려야 한다. 50억 클럽 특검 의혹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증거를 모으고 관련자를 조사해 실체를 밝혀야 한다. 이제라도 검찰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두 사건을 둘러싼 논란과 정쟁이 쳇바퀴 돌듯 되풀이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이 검찰은 김건희 주가작 사건 무혐의 처리해서 빨리 끝내라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검찰 내부에서 묵과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의견이 분분하기에 제대로 수사하고 마무리 지어라 라는 경고성 메시지인 겁니다. 민주당이 입당한 이성윤 지검장도 김건희 종합특검을 앞장서서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고 민주당 역시도 김건희 명품백 의혹을 추가해서 특검을 재추진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진짜 시작은 총선 이후부터라는 것입니다. 해서 총선 승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 공관위는 제10차 후보자 심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 김성한 의원 등이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명백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 지역구에서는 점수차가 너무 많이 나서 위원 전원이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라며 단수 공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은 하나씩 깔끔하게 개혁 공천이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열을 정비해 본격적인 전투 모드에 돌입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 탈락에 불만을 품고 탈당해서 국힘당에 입당한다는 김영주 같은 자가 있는가 하면 깔끔하게 승복하고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양이원영 같은 멋진 분도 있습니다. 양이원영 의원은 오히려 제가 부족한 탓이라며 죄송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민주당 의원이 선보여야 할 자세 아닙니까? 중구 성동갑에 전략 공천된 전현희 전 위원장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임종서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총선이 40일 정도 남았기에 저에게는 또 1시간이 1분 1초가 매우 아까운 절박한 상황이다. 우리 실장님께서 현재 이 상황을 마음의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석 방금 전 페이스북을 통해 기동민 의원을 컷오프하면서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유감이다. 홍영표 의원을 컷오프하면서 이제는 아예 설명하지 않는다. 유감이다. 심야 최고회의를 열었는데 임종석의 요구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충분히 알아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지자들 역시도 당신의 속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더는 분란 초래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